택시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다. 서울에서 임대 놓은 보증금으로 급하게 구한 2층 집은 오래되었지만 튼튼했다. 2층은 임대를 주고 1층에서 혼자 살기 딱 좋았다. 워메, 새로 오신 분이단가? 옆집에서 나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분이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애라고 합니다. 와, 반갑네. 나는 김순자예요. 옆집은 박영숙 씨라고. 워메, 우리 셋 다 같은 또래 같은디? 나이가 어떻게 되셔? 순자 씨의 말에 따르면 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순자 씨는 황혼 이혼하고 모두 자식들과 떨어져 살고 있다고 했다. 옆집과 옆옆집은 작디 작은 한 칸방에 요즘 세상에 부엌이 따로 있는 집이었다. 목포에서도 가장 변두리 시골집이라 그런지 참 허름했다. 네, 반가웠어요. 새로 알게 된 이웃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나는 집을 더 둘러보았다. 여기서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쓰러지면 언제 발견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밀려왔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한 달 후 2층 집 인테리어가 끝나고 드디어 가구도 다 들였다. 동네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교회의 청년들이 땡볕에 전도를 하러 왔었다. 집에 초대해서 음료를 대접하고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정직한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해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인테리어까지 마칠 수 있었다. 아이고, 이걸 고마워서 어쩌나. 정말 고마워요. 나는 멀리 떨어진 교회를 갈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늘 기도했다. 며칠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가구 배달 왔습니다. 가구? 이상하다. 가구는 다 드렸는데 더 이상 올 게 없는데. 네? 무슨 가구요? 이거 1인용 소파 같은데요. 여기 이경애 할머니 댁 아닌가요? 아, 가구 리폼. 그제서야 생각났다.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에 맡겼던 낡고 오래된 내 전용 소파. 꼴도 보기 싫었었는데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뀌었겠어. 기대 없이 문을 열었다. 안에 들어가서 놓아드릴게요. 어디다 놓을까요? 투명 비닐천에 겹겹이 쌓여 잘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대충 거실 구석에 놔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배달원이 겹겹이 쌓인 비닐을 쭉 찢어서 순식간에 의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세상에, 나는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짙은 하늘색에 노란 꽃이 가득한 무늬가 들어가 있었고 의자 다리는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바뀌어 있었다. 20년 동안 푹 꺼졌던 쿠션은 사라지고 푹신하고 단단한 쿠션까지. 뼈대만 같은 소파이지만 완전히 다른 새 의자가 돼서 돌아온 거다. 나는 곧바로 가구 사장님께 문자를 했다. 의자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윽고 문자가 도착했다. 할머니랑 어울리는 하늘색과 노란색 꽃이 들어간 천으로 씌워봤어요. 이제 곱고 아름다운 생각만 하시며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또 눈물이 나려고 했다. 또 누구지? 아들 준호였다. 그렇게 싸우고 내려와서 준호가 나를 보러 올 줄은 몰랐다. 그래, 그래도 내 착했던 아들이었지. 준호가 사들고 온 과일들과 편지 봉투를 내민다. 엄마, 이거 이웃분들하고 나눠 드세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의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중함도 모르고 상처 드려서 죄송했어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엄마. 아, 혜령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혜령이 이야기는 거짓말인 걸 안다. 난 이제 그 아이의 실체를 알았으니까. 하지만 아들의 화해 신청이 내심 반가워서 모르는 척 넘어가 주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편지는 손녀딸 민서가 쓴 거였다. 꽃잎도 붙이고 꾹꾹 눌러 담은 글씨로 정성스럽게도 썼다. 나는 편지를 다 읽고 고이 접으며 말했다. 그래, 앞으로 네가 네 가정 책임지면서 열심히 사는 게 진짜 효도야.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다 함께 웃으며 보자꾸나.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와 영숙 씨가 옥수수와 고구마를 들고 또 놀러 왔다. 준호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지만 붙잡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삼계탕을 끓이고 올라가기 전에 먹고 가게 했을 텐데. 그래, 나 이전처럼 살지는 않기로 했지. 지금 내 삶에 집중하자. 어색하지만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자. 오늘까지 거 기분이다. 오늘 우리 집에서 다과하고 다 같이 자는 거 어때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나 합시다. 순자 씨와 영숙 씨는 어리둥절해 보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내가 시종일관 낯설어하고 경계하다가 이런 제안을 하니 기쁨 반, 놀라운 반인 표정이었다. 그 소파는 아들이 왔을 때 부탁해서 2층 거실 창가에 놓았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한 달 뒤 나는 또 순자 씨와 영숙 씨에게 제안했다. 우리 같이 살래요? 그들의 눈은 처음 내가 집에 초대했을 때보다 더 휘둥그레졌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며 서로만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순자 씨와 영숙 씨 집과 우리 집은 큰 차이가 난다. 순간적으로 이 집에서 살면 월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다 늙은 노인네들끼리 싸움나서 틀어져 버리면 더 이상 친구도 없는데, 내가 고민했던 것과 똑같은 고민이 그들의 얼굴에 스쳤다. 월세는 안 받을 테지만
생활비는 당연히 각자 내고 요즘 젊은이들처럼 규칙을 정하고 맞춰서 살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아, 그 새 하우스인가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고 산다던데. 아이고 참 그것이 아니어라. 쉐어 하우스. 공유하는 하우스. 공유하는 집 그런 뜻이요. 황혼 이혼을 선택한 순자 씨가 으스대며 말하는데 나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다.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인품이 훌륭하시고 저와 성향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들과 겪은 일도 남편과의 사별도 공통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요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희 집에 오셔서 자고 가는데 이럴 바에는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 그동안 밤새우며 했던 이야기들이 스쳐가며 누가 먼저랄 새도 없이 서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며 순자 씨는 뜨개질을 해서 동네 장터에 내다판다. 영숙 씨는 사별 후 아들 집에 가사 도우미를 소일거리 삼아 갔는데 나의 권유로 아들 내외에게 요구해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일반 가사 도우미보다는 저렴했지만 영숙 씨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우리는 두려워했던 지난날의 냉소를 보내며 셋이서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처럼 지내게 됐다. 그렇다고 늘 얽혀있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고 때로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경혜 씨, 서울에서 자식들 연락 안 온대. 영숙 씨가 물었다. 가끔 와요. 손녀 민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다. 처음에는 울면서 할머니 언제 돌아와요? 라고 물었지만 요즘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한다. 나도 바다 이야기, 같이 사는 할머니들 이야기를 해준다. 할머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민서가 어느 날 말했다. 그래? 네. 예전에는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웃는 소리가 나요. 아이는 정말 순수했다. 어른들도 모르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었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한다. 처음에는 그만 쉬위하고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내 행동을 노년기 반항쯤으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아마 포기했나 보다. 아니면 실제로 편해졌을 수도 있고. 며느리 혜령과는 꼭 필요한 일 말고는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 더 이상 며느리도 밉지 않다. 그저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일 뿐이다. 오늘도 나는 내 전용 소파에 앉아 있다. 바다가 붉게 물들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30년 동안 앉았던 푹 꺼진 그 자리. 이 소파가 몰라보게 새 것처럼 바뀌었듯이 나도 완전히 새로워진 기분이다. 나는 이제 그 자리에 푹 꺼져 있지 않다. 순자 씨가 차를 끓이는 소리, 영숙 씨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지 않는다. 나는 이 소파에서 책을 읽고 가끔 순자 씨를 도와 뜨개질을 하고 가끔은 그냥 멍하니 바다를 바라본다.
나에게 물을 떠달라는 사람도 없고 도시락을 싸줄 사람도 없다. 서울에서 온 임대료가 통장에 들어올 때마다 뿌듯하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희생을 왜 30년 동안 해왔을까? 아니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 삶의 대가를 드디어 받는 기분이다. 창밖에서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자유롭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참새를 보고 기분이 좋아져 집 앞에 산책을 나갔다. 나는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이경애, 존경할 경, 사랑해. 아버지께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이름대로 사는 삶을 찾은 것 같다. 74년 만에. 지금 내 옆에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또 받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얼굴에 스치는 바닷바람을 조용히 느껴봤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내 것인 바람이다. 안녕하세요, 윤술입니다. 이경애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경애 할머니는 끝없이 참고 어쩌면 가족들과 화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년에 새로운 삶을 선택했어요. 용기라는 이름의 두 번째 청춘이었죠. 여전히 여러분은 다시 웃을 수도, 다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 할머니가 마음을 열었더니 진짜 가족들도 생긴 것처럼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만큼 더 단단해졌고 그만큼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술사연극장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